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SK를 들여다보면 네. 투자 회사에 가깝습니다. 전체 투자 지분의 가치는 약 18조 원. 조 단위로 나와버리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오늘 돈알리 시간에는 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자료를 작성하신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맘때는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연관 전망 자료를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사람들한테 좀 잘 안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 좀 뎁스 있게 자료를 하나증권 리서치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테크를 담당하시는 이순학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한번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테크 애널리스트 이순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테크 애널리스트 하니까 굉장히 엣지 있게 들리는데, 일단은 이 SK홀딩스라는 회사를 이름부터 홀딩스이기 때문에 네. 좀 재미없다, 지주사지 않느냐, 또 뭐하는 회사냐, 또 SK그룹은 유명하지만 SK홀딩스가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SK홀딩스는 상장된 지주회사입니다. SK그룹에. 보통은 네.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면 네.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분석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사실 이 SK 회사가 상당히 빠르게 네. 변화하고 있어서 네. 지금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바이오 애널리스트 네. 그리고 에너지 애널리스트가 함께 작업을 해서 네. 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고요. SK의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SK는 네. 통신하고 네. 정유화학, 이게 양축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 반도체,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2차 전지, 네.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소재, 네. 그리고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네.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SK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일반적인 지주회사 형태라기보다는 네. 투자회사에 가깝습니다. 투자회사에 가깝다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회사라고 하면 네. 벤처 캐피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회사 안에 벤처 캐피탈이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 센터라고 실제로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네. 투자 센터에서 첨단 소재 투자 센터, 바이오 투자 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다 영입해서 이곳에서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다 여의도가 그렇지만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가 계시고, 지주 회사는 홀딩스는 다 지주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를 하시고, 그래서 지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어가지고 지주 애널리스트가 지주사를 커버할 때 다루지 못하는 게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좀 뎁스 있는 설명이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사업 섹터를 담당하셔서 섹터 애널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섹터 애널 베이스다 보니까 거버넌스를 못 다루고 해가지고 교통 정리가 안 됐던 감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SK홀딩스가 변화하는 그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또 한 명이 아니라 부문별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다 커버하는 그런 자료를 낸 거군요. 일단은 이런 형태의 자료가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저희가 일단 테크 담당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SK홀딩스가 하는 테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네. 반도체 소재, 네. 그다음에 전력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SK 머티리얼즈가 담당하고 있던 특수가스 소재, 그리고 프리커서, OLED 소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SK 머티리얼즈는 원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커버가 되어 오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반도체 웨이퍼를 담당하는 SK 실트론 비상장사를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요즘에 반도체 웨이퍼는 그럼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서 또 종류가 또 많을 것 같고 또 시장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 웨이퍼부터 그럼 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웨이퍼 시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판, 그 소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최근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금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 때문에 공급 과잉이 와서 웨이퍼 단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즘 파운드리가 붐업이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투자했죠. 발표했죠. 그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웨이퍼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웨이퍼 업체들이 다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실트론 같은 경우는 4위 업체입니다. 4위 업체인데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2017년 이후로만 보면 1위, 2위, 3위 업체들이 약 한 30%에서 40% 성장했는데 이 실트론만 보면 70에서 80% 성장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엣지 있는 제품을 만든다거나?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 SK 하이닉스의 후광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이 빵빵하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라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미지 센서와 같은 비메모리 쪽은 좀 특수한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에피 웨이퍼라고 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한번 증착한 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일단 성장성이 좋아졌고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에피 웨이퍼는 비메모리 쪽에 많이 사용되는 그 웨이퍼라는 말씀이시면 요즘 비메모리 쪽 그 성장률을 보면 엄청나니까 그쪽에서 확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경쟁력을 그쪽에서 일단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실트론의 에피 웨이퍼 매출 비중이 약 30%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게 한 2, 3년 후에는 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SiC 웨이퍼라고 들어보셨나요? SiC요? 시스템인 침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고 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웨이퍼 소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전력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고요. SiC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리콘 웨이퍼에 비해서 고온, 고열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뭐 열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트론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회사는 이제 듀퐁에 SiC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지금 그래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4인치 시장이 주력인데 앞으로 조만간 6인치 시장으로 커집니다. 그렇군요. 웨이퍼가 이게 커지게 되면 이제 생산 효율이 올라가요. 원가가 떨어지죠. 근데 아직 6인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실트론 입장에서는 1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 단순히 그 웨이퍼가 아니라 약간 에피 웨이퍼라든가 또 SiC 웨이퍼라든가 뭔가 또 단순한 웨이퍼가 아니라 좀 엣지 있는 웨이퍼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독특하네요. 실트론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그 반도체라고 하신 부분이 약간 이런 쪽으로 그 반도체의 소재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있는데요. 더 있는데 그걸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웨이퍼 쪽이 가장 전체 매출 포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분석을 했죠. 일단은 웨이퍼를 저희가 또 다뤘는데 이게 또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그 SK그룹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같이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SiC 웨이퍼 사업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전력용 반도체도 직접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전력 변환 장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SK가
30%대 확보를 했습니다. 네. 2대 주주로 네, 올라섰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개발,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력용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간단히 지금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요량이 약 한 8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네. 한 전력용 반도체가 한 4,500달러 거의 정도 들어간다. 절반을요? 네, 그렇게 들어간다고 네, 가정을 네. 하고 네. 지금 2025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약 2천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거기서 10% 정도만 하면 200만 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크죠. 조 단위로 나와버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SK가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 그 홀딩스 안에 있는 아까 어떻게 보면 투자센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투자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네. 진짜 영리하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사내 벤처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성장 산업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엣지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웨이퍼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전력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저희가 SK그룹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듣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신선하고 또 SK는 그 배터리 같은 그런 2차 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엣지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SK 이노베이션도 셀메이커로서 글로벌 거의 수위 기업이고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배터리 관련 소재를 또 이 그룹이 하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쪽도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SK가 가고자 하는 쪽은 뭐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네네. 뭐 4대 소재라고 하는 음극 소재, 양극 소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것들은 이미 잘 하고 있는 데들이 많죠. 네, 많죠. 그래서 이제 엣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동박 그리고 하나는 실리콘계 음극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요. 사실 상위권 업체들의 기술 격차가 이제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캐파를 보유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원가를 절감하느냐가 지금은 관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SK는 이제 SK 넥실리스, 그러니까 SKC가 보유하고 있는 SK 넥실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주 SK에서 지분 투자한 중국의 왓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두 기업을 통해서 일단 넥실리스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 그다음에 왓슨은 중국 시장에 대응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대응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회사가 2025년에 확보하게 될 캐파 규모가 37만 톤입니다. 37만 톤이라고요? 잘 와닿지 않죠? 전 세계 캐파 예상 규모가 80만 톤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타이밍이 2천만 대에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의 그 전기차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80만 톤인데 그 두 회사가 37만 톤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얼마죠? 거의 절반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점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박 쪽은 이게 자본력이 투입돼서 얼마만큼 생산 캐파를 끌어올리느냐 SK가 잘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시장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그렇죠.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장된 기업이고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분야라 이게 다 똑같은 실리콘계 음극재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일 왼쪽이 대주전자 재료가 하고 있는 형태고요.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실리콘의 그 혼합률을 10% 이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피 팽창. 실리콘은 6배 이상 부피 팽창하니까요. 받아버리면요. 잘 아시네요. 그렇죠. 제가 배터리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넣기 어려운데 SK가 투자한 미국의 그룹볼틴이라는 회사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SiC, 다공성 SiC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 SiC 내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실리콘, 거기다가 그렇구나. 그렇죠. 네네.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고 실리콘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율도 좋습니다. 충전율이 좋다라는 거는 급속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네. 네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저는 이제 음극 소재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양극재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있었지만 음극재는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는 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경쟁이잖아요. 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실리콘 첨가물만 넣어서 음극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공질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 실리콘이 갖고 있었던 어떤 단점을 또 보완했다는 점에서 되게 엣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한 2023년부터 양산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랩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음극재 쪽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일단은 막 그 각 사업 부분이 하는 내용 자체는 25년 기준으로 너무 게임 체인저급 그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일단 심장이 쿵쾅쿵 하는데 그러면 정리하면은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소위 웨이퍼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그런 첨단 소재들 이런 게 테크 부분에서 하고 있는 SK홀딩스가 하고 있는 테크 부분을 막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다 축약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거면 그럼 이 회사들이 저희가 막 숫자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좀 약간 프로젝션도 있나요? 몇 년간 어떻게 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SK 측에서 제시한 2025년 가이던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림을 보시다시피 좌측이 회사 측 가이던스, 그다음에 우측이 저희 한화에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전체 매출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 회사 측 가이던스를 한 10% 줄인 수치가 되겠고요. 이유는 웨이퍼 시장은 뭐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숫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소재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침투율에 따라서 이게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완만하게 올라갈 거냐, 2025년까지는 조금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약간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줬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한 2025년 그림은 매출액 8조 원, 에비타 2.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걸 이제 각 부문별로 저희가 피어 그룹의 멀티플을 곱해서 나온 전체 투자 지분의 가치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8조 원 정도 되고요.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치는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SK홀딩스 전체에 대한 그 할인율하고 기업 가치라는 게 12조라는 게 아니라 SK홀딩스가 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사업부 중에서 테크만을 추렸을 때 지금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테크 부분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앞으로 SK홀딩스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SK홀딩스라는 회사는 파트 1, 2, 3로 나눠서 설명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제일 엣지는 테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테크 쪽을 좀 먼저 다루게 됐는데 그것만 쪼개와더라도 그 정도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그리고 25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뭐랄까 어떤 회사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상장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그리는 그림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SK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에 상장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또 밸류에이션이 또 달라져요. 그러네요. 진짜 지금 이렇게 엣지 있게 이렇게 하는 회사들 아까 또 음극재도 게임 체인저라고 하셨으니까 그 게임 체인저급 회사가 나왔으면은 당장 대주도 상장되어 있는데 또 얼마든지 상장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배터리 만들던 LG화학이 그 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SK 밑에서 앞으로 상장할 회사들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가 3부까지 듣고 나면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막 그
저기 뭐 손가락이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크만 들어도 왜냐면 좀 쿵쾅쿵쾅 거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원래 하던 사업도 있었는데 이건 또 새로 좀 시장에 덜 알려진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자료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사업까지 같이 더해서 생각하게 된다면은 좀 굉장히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 경영을. 뭐 이게 이제 모범 사례가 되면 네. 국내 이제 다른 그룹들도 비슷하게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또 사내 벤처의 그 또 책임자로 그 책임자로 일단 농담 해봤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 어렵거나 좀 고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지주사 홀딩스라는 이름만 달면은 살짝 고루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네, 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홀딩스라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그 사내벤처 그 투자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 회사의 세 가지 부분에서 테크 부분만을 먼저 봤는데 테크 부분만 보더라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알찬 내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두 개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른 그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 더 설명을 하고 그래서 종합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테크 담당 애널리스트인 이순학 애널리스트님이신데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